이번 영상은 구매와 검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자재를 구매하려면 구매 업체를 선정해야 해요. 이때 기본이 되는 계약 방식은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은 말 그대로 우리 가게와 계약하실 분 하고 여러 업체를 참여시켜 서로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업체가 경쟁하다 보니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 대신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가 마음대로 더 비싸지만 내가 친한 곳이니까 하고 계약하는 걸 막아주는 제도이기도 하죠. 저장성이 높은 공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할 수 있어 대량 구매가 가능해요. 대량 구매는 업체 입장에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경쟁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가격 경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은 너무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거래하고 싶은 곳이랑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수는 고를 숫자예요. 내 뜻대로 고른다는 의미죠. 말 그대로 원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입찰과 경쟁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경쟁이 없다 보니 가격이 경쟁 입찰만큼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소를 두류처럼 저장성이 낮고 자주 구매해야 하는 식재료들은 보통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과 품질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빠르게 판단해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차이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매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식품을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폐기율과 가식률이에요. 버려지는 부분을 폐기율,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가식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게 껍데기나 생선의 뼈처럼 먹지 못하는 부분을 폐기율, 살로 먹는 부분은 가식률이 되는 거죠. 폐기율이 높은 식품은 같은 양을 만들더라도 더 많이 구매해야 해서 반드시 폐기율을 고려해서 발주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폐기율이 가장 높은 식품은 하면서 생선이 자주 출제돼요. 그리고 식품마다 적절한 구매 주기가 달라요. 생선 과체류처럼 금방 상하고 신선도가 생명인 식품은 수시로 구매해야 해요. 또 육류는 생선보다는 부패가 비교적 느려 보통 일주일 단위로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공유, 공산품은 저장성이 높아서 1개월 단위로 대량 구매가 가능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도 훨씬 저렴해집니다. 실제로 업장에서도 과체류는 월수금 일주일에 3번 정도, 육류는 주 1회, 공산품은 한 달에 1번 또는 2번 정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가 점검이에요. 식자재 가격은 계절, 생산량,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에 2번 정도는 단가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시험에서 식품 단가는 최소한 어느 정도 점검해야 하는가 하고 나옵니다. 그럼 발주량 계산 방법을 볼게요. 식재료를 주문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폐기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손질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미 중량보다 조금 더 많이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먼저 가식부율을 구합니다. 가식부율은 100에서 폐기율을 뺀 값이에요. 그리고 정미 중량을 가식부율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여기에 인원수를 곱하면 총 발주량이 나옵니다. 공식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문제로 같이 살펴볼게요. 단체급 식소에서 식수인원 500명이 풋고추 조림을 할 때 풋고추의 총 발주량은 얼마인가? 단풋고추 1인분은 30g, 풋고추의 폐기율은 6%. 먼저 폐기율이 6%니까 가식부율은 100에서 6을 뺀 94%입니다. 이때 퍼센트는 소수점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1인분 풋고추 정미 중량이 30g이라고 하니까 정미 중량 30을 가식부율 94로 나누면 0.31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1인분당 구입량 약 31g이 나와요. 이제 인원수 500명을 곱하면 15.5kg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15.5kg이 없죠. 실제로 발주할 때는 15.5처럼 애매한 양을 정확히 주문하기 어려우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더 큰 값을 선택해야 해요. 1번 15kg은 부족하기 때문에 2번 16kg을 주문해야 충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출고개수에 대해 살펴볼게요. 출고개수는 폐기량을 고려해서 실제로 주문해야 하는 양을 계산할 때 곱해주는 비율이에요. 출고개수는 100을 가식부율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문제와 함께 살펴볼게요. 폐기율이 20%인 식품의 출고개수는 폐기율이 20이니까 사용 가능한 부분, 가식부율은 80이에요. 출고개수는 100 나누기 80해서 1.25,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출고개수를 이용해서 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필요량에 출고개수를 곱하고 1kg당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 역시 문제와 함께 살펴볼게요.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배추 50kg이 필요하다. 배추 1kg의 값은 1,500원이고 가식부율은 90%일 때 배추 구입 비용은 약 얼마인가?
필요량은 50kg이고 가식부율은 90이라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출구개수 100 나누기 90을 해줍니다. 그럼 약 55.5kg이 나와요. 버려지는 부분을 고려하면 원래 필요량 50kg을 만들기 위해 55.5kg을 구입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여기에 1kg 단가 1,500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3,333원이 나오는데 정답이 없죠. 발주량과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이런 문제에서 정답이 없으면 가까운 높은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린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배추값은 4번 83,400원입니다. 구매를 했다면 이제 검수를 해야겠죠. 검수는 식재료가 주문한 대로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검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검수 시설을 갖출 때는 식품의 반입 횟수, 저장할 식품의 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식재료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도가 필요합니다. 또 정확한 중량, 온도를 확인해야 하니까 저울, 온도계, 계측기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반입된 식재료를 옮기기 위한 운반차도 필요해요. 검수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먼저 관능적 검수가 있어요. 관능적 검수는 사람이 눈, 코, 입, 손을 이용해서 색이나 냄새, 맛, 촉감 같은 감각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판단 가능한 방법이죠. 물리적 검수는 식품의 중량, 비중, 점도, 빙점 같은 물리적 성질을 기계나 기구로 측정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화학적 검수인데요. 식품 속 영양소 함량, 첨가물, 유해 성분 등을 화학 분석을 통해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생화학적 검수입니다. 효소 반응, 효소 활성도, 수소 이온 농도 등을 측정해서 식품의 부패 정도나 변화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검경적 검수가 있어요. 검경은 한자로 거울로 검사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거울은 현미경을 말합니다. 현미경을 이용해 식품 조직이나 세균 상태 등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이에요. 검수는 식재료가 들어오는 순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업무라서 관능적 물리적 방법이 많이 쓰이고 화학적, 생화학적, 검경적 방법은 좀 더 전문적인 검사나 품질 평가에 주로 사용됩니다. 검수 방법은 시험에서 검수 방법과 해당 방법의 설명을 연결하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검수를 하려면 식품 감별법을 알아야겠죠. 이 부분은 화면을 캡처해서 한번 쓱 읽어보시면 금방 정리되실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에서 사용된 표현 그대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익숙한 문구를 그대로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시험에서는 주로 다음 중 식품감별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재고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재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선입선출이에요. 선입선출은 FIFO로 first in 먼저 들어온 식재료를 first out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 관리와 신선도 유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선입선출은 계산 문제도 종종 나와요. 같이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은 간장 재고 대상이다. 간장의 재고가 10병일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간장의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채워지는 구조예요. 즉 최근 입고분부터 10병을 채워주면 됩니다. 가장 최근 입고는 27일이죠. 수량은 5병이니까 여기서 5병을 확보해요. 그런데 아직 10병이 안 되었죠. 5병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입고는 20일이고 수량이 7병이에요. 여기서 부족한 5병을 채우면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재고는 27일 입고 5병, 20일 입고 5병이겠죠. 입고 단가가 다르니까 27일은 곱하기 3,500원, 20일은 곱하기 3,000원 해서 두 개를 더하면 32,500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선입선출 문제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부터 개수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반면 후입선출도 있는데요. 이 방식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는 개념으로 실제 조리 현장에서 재고를 사용할 때보다는 회계나 재고평가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또 재고 관리는 월말마다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원가 계산을 하려면 이번 달에 얼마나 사용했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재료 소비량을 계산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기록법은 입고와 출고를 매번 기록해서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정확하지만 기록이 번거로워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역계산법이에요. 기말 재고를 조사한 뒤 거꾸로 계산해서 이번 달 소비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공식은 기초 재고에 매입량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주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가지고 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료의 소비량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기초 재고인 전월일월량 200 더하기 매입량 800 빼기 기말 재고 300 하면 정답은 2번 700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어서 재고조사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월말이나 일정 기간마다 실제 재고를 한번 싹 전수조사해서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재료 소비량 측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역계산법, 재고조사법 이렇게 딱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재료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요. 여기서 정답으로 선입선출이 자주 등장합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선입선출은 재고의 사용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지 재료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고를 파악하고 나면 이 재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재고 회전율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출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재고 회전율은 일정 기간 재고가 제로 베이스, 즉 아예 바닥났다 다시 채워지는 순간이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를 보는 개념이에요. 재고 회전율이 너무 높으면 재고가 너무 빨리 줄어서 고갈될 위험이 있고 급하게 구매를 하다 보면 단가가 비싼 재료를 살 가능성이 있어요. 긴급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재고 회전율이 너무 낮으면 재고가 너무 많다는 뜻이고 이럴 경우 보관 비용이 늘어나고 직원들이 '아 재고 많네. 괜찮겠지.' 하고 부지하게 사용하거나 심리적으로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도난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는 재고 부족을 막으면서도 과잉 재고를 만들지 않는 적절한 재고 회전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고 회전율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번 단어는 계산 문제 폭탄이죠. 재고 회전율 공식은 비교적 간단해요. 단기 소비량 나누기 평균 재고량이에요. 문제로 살펴볼게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2월의 재고 회전율은 약 얼마인가? 초기 재고액은 55만 원, 마감 재고액은 5만 원. 2월 한 달 동안의 단기 소비량은 230만 원이에요. 여기서 평균 재고량은 초기 재고액과 마감 재고액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55 더하기 5 나누기 2 하면 30만 원이에요. 이제 단기 소비량 230만 원 나누기 30을 해주면 약 7.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